옳은 소리. 문제는 월 생활비, 시니어타운 고를 때 잊지 말아야 할 5계명. 김성모 기자. 2023년 5월 13일. 초고령 사회가 눈앞에 다가오면서 노년의 시간을 보낼 시니어타운에 대한 관심도 더불어 커지고 있습니다. 시니어타운이란 고령자들을 위해 의료시설과 체력 단련 시설은 물론 식사관리나 생활 편의시설, 상업시설 등까지 갖춘 곳을 말하는데 실버타운, 실버주택, 노인주택, 노인복지주택 등으로도 불립니다. 예전엔 시니어타운, 실버타운이라 하면 자녀가 직접 부모를 돌볼 수 없을 때 찾는 곳이란 부정적 이미지가 강했지만 최근엔 경제적 여유가 있는 고령자들이 편한 노후 생활을 위해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니어타운을 고를 때 꼭 살펴봐야 할 것들에 대해서는 의외로 잘 모르는 이들이 많습니다.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는 최근 홈페이지에서 이지 전국 노인주거복지시설협회 사무국장, 수원여대 사회복지학과 겸임 교수의 시니어타운 고를 때 놓치면 반드시 후회하게 되는 5가지 칼럼을 공개했습니다. 이를 정리하면 1. 본인 연령과 건강 상태를 고려해 골라야 합니다. 칼럼에 따르면 시니어타운 입주자는 대체로 70대 후반에서 80대 중반 정도가 많습니다. 또 입주시 연령을 85세로 제한하는 시설도 생기는 추세입니다. 다만 입주할 어르신의 나이와 건강 상태에 따라 시니어타운을 결정하는 것이 좋다는 설명입니다. 시설에 따라 비교적 젊고 액티브한 어르신들이 많은 시설이 있는 곳도 있고 입주자들의 평균 연령이 높고 월 생활비가 비싼 대신 제공되는 서비스가 많은 시설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고령으로 거동이 불편해 일상생활에 도움이 많이 필요한 어르신이라면 수영장이나 골프시설, 헬스장 등의 부대시설이 많은 곳보다는 의료 시스템 균형 잡힌 식사, 주 2회 이상의 청소, 세탁 서비스에 신경 쓰는 시설이 더 좋다는 게 이 사무국장의 설명입니다. 2. 입주할 당사자가 직접 골라야 합니다. 어르신들에겐 통상 자녀들이 보호자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니어타운을 고를 때도 보호자인 자녀와 동행하거나 보호자인 자녀만 시설을 둘러보고 상담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나 시설을 고를 땐 반드시 입주 어르신이 직접 시니어타운을 보고 결정하라는 게 이 사무국장의 권고입니다. 고령에 거동이 불편하다거나 어차피 시니어타운 비용을 보호자인 자녀가 낼 것이라 어르신 의사를 무시하고 살 곳을 결정하는 것은 좋지 않다는 설명입니다. 실제로 자녀들이 시니어타운을 결정하고 계약금까지 냈는데 막상 입주할 어르신이 입주를 거부해 위약금만 무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노인의 자기 결정권은 매우 중요하다는 게 이 사무국장의 조언입니다. 3. 월 생활비는 물가 상승에 따라 늘 수 있습니다. 국내 시니어타운은 보증금에 월 생활비를 더해 운영되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보증금은 계약 시 내는 것으로 전세 보증금 개념과 비슷합니다. 보증금은 처음 계약할 땐 목돈이 들어가지만 퇴소할 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월 생활비입니다. 현재 월 생활비가 200만 원이라고 해도 이 금액이 사는 내내 동일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라는 게 이 사무국장의 조언입니다. 물가 상승률에 따라 보증금 3 내지 5% 정도 매년 생활비가 오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 월 생활비가 200만 원인 곳이라고 해도 몇 년 뒤엔 몇십만 원이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를 고려하지 않고 입주했다가 생활비 인상으로 더 저렴한 시설로 갈지 고민하는 어르신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4. 비용 절감보다는 건강을 우선해야 합니다. 시니어 타운엔 내가 식사를 하지 않아도 의무 식수만큼 돈을 내야 하는 의무식이란 제도가 있습니다. 하루 3끼 월 90식 의무식이 있는 시설이 있는 곳도 있고 월 20 내지 30식 등 의무 식수는 다양한 편이라고 합니다. 의무식 외에 추가로 식사하는 비용은 식수만큼 생활비에 추가되는 구조입니다. 의무식은 시니어 타운에겐 안정적 식당 운영 측면에서 어르신들에겐 건강관리 측면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는 설명입니다. 더구나 시니어 타운에서 식사를 하기 위해선 정해진 시간에 식당에서 모여 하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밥 먹으면서 누군가와 이야기도 나누고 고립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는 게 이 사무국장의 설명입니다. 또 추가 비용이 아까워서 식사를 안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설명입니다. 돈을 아끼려다가 건강을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5. 가족 지인이 찾아오기 쉬운 곳을 골라야 합니다. 이 사무국장은 마지막으로 접근성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가족과 지인들이 찾아오기 쉽도록 교통이 편리한 곳으로 고르란 얘기입니다. 만약 자녀들이 부모를 만나러 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접근성이 떨어지면 부모를 만나러 오는 횟수가 자연스레 줄고 어르신들도 친구나 자녀를 만나러 밖으로 나가는 경우도 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고령자들은 갖고 있는 차를 처분하고 입주하는 경우도 많아 인근 역이나 버스 정류장까지 셔틀버스 등을 운영하는지 등 교통편을 꼼꼼히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는 설명입니다. 시니어 타운은 생활 공간이라 자유롭게 외출도 하고 외식도 하고 친구를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무국장은 칼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르신들이 시니어 타운에 입주해서 행복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며 좋은 시설이란 결국 나에게 맞는 내가 생활하는데 편하고 즐거운 시설이므로 나에게 맞는 시설을 잘 찾는 것이 핵심임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성모 기자, 편집국 경제부 기자. 출처 조선일보.com. 이상 2023년 5월 13일 아침에 보내드린 생활의 지혜. 시니어 타운 고를 때 잊지 말아야 할 5가지 계명이었습니다.